입니다. 일단 문제 딱 보자마자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그냥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직 공부량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16에서 208이면 여러분 정확히 반대인 것 같죠? 아 반대인 것 같은데 그럼 104 아니야? 하고 반 되네 라고 체크하시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보는 즉시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되고 그래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여러분 5의 제곱이에요. 네. 이거는 9의 제곱이고요. 어라? 얘는 11의 제곱입니다. 이런 제곱수들과 조금 뭐랄까요? 이제 인연이 있는 그런 문제겠네요. 그러면 딱 봐도 홀수들의 제곱들이구나. 그럼 얘는 7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49겠네. 라고 판단해도 되죠. 네. 자, 여기는요. 1, 3, 5, 7. 너무 쉽죠, 여러분. 딱 9가 나올 건데, 답안지에 9가 없을 때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기에 이제 9가 있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도 그냥 답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뭐 몇 분이 들어갈 거는 있나요, 여러분? 이거 다 푸는데 한 30초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문제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저 10이라고 2하고 1하고 도대체 뭐야? 약간 고민이 됩니다. 이 유형은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뭐랄까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 엄청나게 높고 되게 뻔뻔한 거 되게 또 뻔뻔해요. 그냥 평범할 때도 평범하고요. 너무 들이미는 답도 있고 아예 안 보이는 답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딱 봤을 때 답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뭐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으면 그렇습니다. 이 수는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로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뭐가 힌트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0, 1, 2, 3밖에 없대요. 그 중에 답이 나온대요. 여기도요, 5였을 때 0, 2였을 때 1. 원래 웬만한 것들은 밑에 거에 옆에 거를 곱해서 더하던지 간에 위에 거 나오게 하는, 대다수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2하고 3이 나오면 여기 8이 나오는 게 2에 세제곱해서 8 나오고 유형 되게 많아요. 3에 3해줘 2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3에 3제곱이니까 27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얘랑 얘를 갖고 뭔가 얘를 만족하게 만드는 건데, 얘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완전 생뚱입니다. 네. 진짜 생뚱맞은 녀석이고, 어떤 녀석이냐면, 힌트가 왜 4보다 작은 녀석이 등장했을까? 그게 여러분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나머지예요. 나머지. 알겠나요? 뭘 나눴을 때 나머지냐면, 1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에요. 요 소리예요. 25를 5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에요. 47이라는 수를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 나오네요. 하고 답을 4번 체크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어야 맞출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꽤나 이거 제가 고민한다고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얘는 여러분 3하고 15하고 5하고 8이 나왔는데 왠지 얘네 둘이 곱하면 얘가 나오는 것 같고 얘네 둘이 3하고 5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만나볼게요. 이거 두 개 곱하면 9 나오고 이거 두 개 더하면 10 나오죠. 이거 두 개 곱하면 10 나오고 두 개 더하면 7 나오죠. 이렇게 눈에 한 번에 딱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못 맞춰요. 네. 생각이 아예 안 날 겁니다. 2랑 몇을 곱해야 6이고 몇을 더해야 5인가요? 했을 때 얘는 3이 나오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딱히 제가 말씀드릴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에 여러 팀의 복사 용지를 나눠주려고 하고 있어요. 팀당 3박스씩을 주면요, 용지가 5박스가 남고, 5박스씩을 주면 한 팀은 못 받고 한 팀은 3박스만 받게 된대요. 그랬을 때 이 사무실의 팀 수와 복사 용지 박스의 수의 합을 더한 것은 그랬거든요. 더해서도 답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별로 안 많구나 대충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팀은 X팀이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총 3개씩 준다 그러면 3X가 주어지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용지가 5박스가 남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 용지 박스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요, 여기다가 용지 박스에다가 뭘 더하래요, 여러분? 네. 복사 용지 박스랑 팀 수를 더하래죠. 여기 중간 건 안 했잖아요. 물론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용지 박스가 이렇게 했고, 팀 수는 몇 명이었죠? 네. 여기 봤지만 X명이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하래요. X팀이죠. X명이 아니라.
이거 더하래요. 더했을 때 값이 30, 29, 30, 31, 32라고 합니다.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맞출 수 있어요. 왜냐? 이거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4x 플러스 5죠, 여러분. 그럼 4x 플러스 5가 저기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을까요? 네. 대략적으로 5를 더했을 때 저 정도가 나오려면요. 24 더하기 5 해주면 29가 나올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30이 나오게 하려면 24 더하기 6이 나와야 되고 24 더하기 7이 나와야 되고 못 올라가요. 이게 만약에 팀이 7개 팀이었다면요. 28 더하기 5가 나와서 33이 있어야 되는데 33은 답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 저 정도의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는 5x에 6 넣었을 텐데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호 일단 답은 29구나 1번 체크하고 팀 수는 6팀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구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고요. 정석적인 풀이는 아마 이렇게 진행했을 겁니다. 일단 용지 박스 구해놓고요. 그 용지 박스를 다시 이제 5팀으로 나눠준대요. 그럼 3x 플러스 5개라는 용지 박스를 5개씩 팀에다 나눠줬더니 한 팀은 못 받았대요. 그러면 빼기 한 팀. 그 다음에 마지막 팀은 3박스만. 네. 아,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한 팀은 아예 못 받고 그 다른 또 다음 한 팀은 3박스밖에 못 받는데요. 그럼 여기서 1을 빼야 되나요? 2를 빼야 되나요? 2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 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몇 팀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맨 마지막 팀은 아예 못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은 3통만 받아요. 3통만. 그죠? 그렇다는 소리는 요만큼. 여기가 전체 x개였는데 하나, 2개 뺀 여기는 x 빼기 2개가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2개의 팀에는 5개씩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래서 x 빼기 2에다가 5를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통 남으니까 3통 더해서 전체 용지 박스입니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원래 식은 이렇게 갔어야 되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 팀은 아예 못 받고 나머지 한 팀도 3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완전히 다 받은 팀은 x 빼기 2팀이구나. 요 x 빼기 2를 잡는 요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해가 잘 되시면 네, 굉장히 이해력이 괜찮은 거고요. 요게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유형을 한번 조금 뭐랄까 깊숙이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아, x 빼기 1이 아니라 x 빼기 2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자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풀어주면요. 3x 플러스 5는 전개하면 5x 빼기 10인데 더하기 3이 있기 때문에 빼기 7이 나오고요. 너 넘어가 해주면요. 5x 3x 빼주면 2x 5에다가 7을 더하게 되니까 12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x는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6팀이구나 라고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용지 박스는 여기다 6 넣었을 때 18 더하기 5니까 23이네. 그래서 23 더하기 6 하니까 29 나오는군요 라고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식도 적어야 되고 이것도 풀어야 되고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센스 있게 3x 더하기 5가 용지 박스네. 그 다음에 x팀이지 해주면 더 해주면 4x 더하기 5기 때문에 얘는 4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5한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4의 배수가 네. 더해서 5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지금 연속된 4개의 수잖아요. 그럼 이 수 중에 한 녀석만 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답이 29도 있고 33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다음 것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보기 상태에서 아유 깔끔하게 얘가 29부터 32 중에 하나래. 나올 수 있는 건 29밖에 없거든요. 얘는 못 나오고 33은 나올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유 다 안 되네 하고 얘를 답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네, 흔히 말하는 대입 방법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쓸모 있어요. 굉장히 시간 단축하는데 굉장히 효자 노릇하는 녀석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알고 계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예요. 이런 풀이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리는요, A4 용지 50박스랑 컬러 A4 용지 10박스를 구매하는데 5,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167만 5천원을 구매했대요. 한마디로 168만 원이었다는 소리네요. 그죠? 네. 5,000원 뭐 할인 쿠폰 받아서 그렇게 5,000원 쌓였다면 168만 원이 결국 냈다는 소리고요. 컬러 용지 한 박스의 단가가 흰색 용지 한 박스의 단가보다 2배가 높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이면 얘는 20,000원이다 이 소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 A4 용지 한 박스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그랬는데요. 그러면 흰색하고 컬러에 대한 개념인데 얘가 여러분 얘네들의 2배래매요. 그러면 50박스 10박스를 산다는 소리는 A4 그냥 흰색으로 몇 박스를 사는 거랑 똑같나요? 네. 이미 50박스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A4 컬러 용지로 샀대요. 컬러 A4 용지를 샀기 때문에 걔네들은 2배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박스 산 돈이면 결과적으로 20박스 살 돈이 생긴다는 거죠. 네. 체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A4 흰색으로 70박스를 샀어요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거란 소리네요. 70박스가 168만 원이네요. 그러면 70X는 168만 원 이렇게 가고 퍽퍽 나눠주기 해야 되겠죠? 그럼 X는 여기 앞에부터 나눌게요. 2가 나오면 140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 280이 나오기 때문에 4 나오고 뒤에 0000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24,000원이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답은 3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구태여 식으로 막 열심히 쓰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빨리 구하는 게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식을 예쁘게 아주 예쁜 글씨체로 막 적었어요. 의미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흔히 말하는 뭐 그래요. 뭐 답안지 적을 때 예쁘게 적으면 채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서 뭐 점수를 좀 더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에서는요 무조건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식을 예쁘게 쓴다고 아무 소용없고 식을 잘 썼어. 하나도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딱 맞게 잘 썼어. 아무 소용없어요. 논리적으로 써서 맞춘 사람이나 이거 아니야 하고 찍어서 대입해서 맞네 했던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점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빨리 풀어야지 정답인 거지 제일 좋은 거지 내가 식을 예쁘게 적었다고 그게 제대로 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그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대. 이렇게 압박되는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건가요? 그게 어찌 보면 모든 이런 입사시험의 핵심이에요. 뭐 이거 풀면 IQ 테스트처럼 머리가 좋아서 뽑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내에 압박이 딱 느껴지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최대한 알고 있는 걸 잘 풀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어찌 보면 이런 문제들, 이런 시험들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 닥쳤고 갑작스러운 문제 닥쳤을 때 빨리 변용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 애초에 그냥 원래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틀만 딱 갇혀 있는 사람이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편법 하나도 없이 그냥 쭉쭉쭉 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네. 알겠나요? 뭔가 이렇게 좀 잔머리라고 하죠. 잔머리를 팽팽팽 돌릴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게 시험 내용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 붙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 보면요. 시험 붙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우직하니 막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합격률이 높지는 않아요. 얍삽하고 뭔가 좀 막 얄미운 정도로 얍삽한 사람들이 잘 붙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상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류가 되세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계속 판단하시고 이런 풀이들이 보일 때마다 내가 적용해봐야지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풀이는 전체 인원이 55명인 모임에서요. 남성이 6분의 1, 여성의 5분의 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의 11분의 3이래요. 이 모임의 남녀의 비는 그랬네요. 대충 예상되나요? 자, 저 같은 경우라면요. 남성, 여성, 일단 정석식. X 더하기 Y는 55명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요. 남성의 6분의 X. 여성의 5분의 2니까 5분의 2Y. 그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사람이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11분의 3이니까 55명 중에 11분의 3이야 라고 잡을 수 있겠죠. 정석적인 풀이에요. 곱해주면 15명이네 라고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무조건 풀 수는 있을 겁니다. 푸는 것 자체가 근데 아주 어렵진 않지만요. 귀찮아요. 귀찮고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고요. 6, 5니까 분명히 30을 곱해서 5x 12y는 이쪽은 450이라고 나올 거고요. 우리가 남녀를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x랑 y를 둘 중 하나만 구하려고 해도 5배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5배를 해주면 5x 더하기 5y는 275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빼주면 7y는 몇이 나오냐면 175가 나오나요? y는 지워지면서 25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y가 25니까 x는 30명이겠네 라고 보고 6대 5예요 라고 계산하면서 남녀의 비를 구하세요. 답은 5번 이렇게 구할 겁니다.
이게 과연 근데 여러분 시간 내로 풀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방법일까요? 라고 말한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 55명이에요. 55명이고 자 6하고 5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는 6의 배수구나 여자는 5의 배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여자는 5의 배수가 돼야지 Y가 5의 배수가 돼야지 5랑 5랑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6의 배수가 돼야지 네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벌써 머리를 팽 돌려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너무나도 치우친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긴 한데요. 자 55명인데 2대 9였다 해주면요. 11로 나눠주면 여러분 여기가 몇이 되죠? 네. 전부 다 지금 보면 다 11예요. 합이요. 네. 합이 다 11이잖아요. 그러면 11로 나눠주면 전부 다 5가 나오고 아 그럼 한 덩어리가 10명과 45명의 비율이란 소리네 라는 판단이 서죠. 일단 남자는 6의 배수되니까 일단 얘는 아니잖아요. 그럼 남자는 6의 배수, 여자는 5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 뭐 해보면 알아요. 15대 40 여기는 20대 35 여기는 25대 30 여기는 30대 25잖아요. 이렇게 굳이 다 안 적어놔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만 예상해 보면요. 어라? 남자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6이 붙어 있는 얘가 그나마 유일하네? 여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여기가 유일하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6의 배수랑 여자가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는 지금 여기밖에 없죠. 왜냐면 얘들은 전부 다 5를 곱해야 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뒤에 거는 항상 5의 배수가 되지만 앞에 게 6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6일 수밖에 없어요. 6의 배수든지.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그냥 그걸로만 봐도 5번이네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뒤에 15명 그런 건 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수에 대한 핵심을 잡아보는 건데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남자는 6의 배수여야 된다, 여자는 5의 배수여야 된다.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팍 뇌리에 박혀 있어야 되고 11, 11, 11, 11, 11이네? 그러면 전부 다 11로 개념해주면 여기다 5를 곱해주면 되는 사람들 수로 나눴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얘가 30명 대 25명이네? 하고 다른 걸 봤더니 여기에 5가 곱해질 거니까 5가 곱해질 거니까 5가 곱해지고 5가 곱해져도 절대로 6의 배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의 배수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 가능한 답이 얘밖에 없구나. 답은 5번 이렇게 잡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여러분 점점점 늘어가요. 네. 아까처럼 정석적인 풀이식은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풀에 이제 한 칸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얍삽하게 구할까? 그런 게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계속 볼 때마다 한 번씩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처음 볼 때는 여러분 생각이 안 나도 두 번째 볼 때는 아 맞아 이건 이렇게 풀었었지 하고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재탕 뭐 두 턴째 세 번째 턴 돌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책들은요 한 세 번 정도 도시면 거의 이제 완벽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하고요. 한 번 봐선 여러분 절대 다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강의도 한 번 들으면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할 거고요. 그 강의를 들은 채로 두 번 풀고 세 번째 풀면 거의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강의는 또 다를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보세요라는 개념은 아니지만요. 세 번 정도는 문제집은 도실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러분 문제집을 여기다 푸시면 네 별로 안 좋아요. 네, 답 적혀 있는 거 다시 한번 푸세요. 되게 싫거든요.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연습장에다가 문제집을 먼저 답을 체크해가면서 맞은 거 틀린 거 다 검사해 보면서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풀 때는 들었던 거 최대한 활용해서 아 그때 그 사람이 요거 이렇게 풀었었더라. 나도 이렇게 한번 풀 수 있을까 하고 접근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이 실력가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여러분 절대 이런 게 금방 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네, 다음 문제요. A사원은 30장의 문서를 워드로 옮기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어요. A사원이 먼저 그리고 B사원이 이어서 60장의 문서를 워드로 옮겼더니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B사원이 36장의 문상을 옮겼다면 B사원은 네, 1시간에 몇 장의 문서를 워드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이거는 원래 보통 1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전부 다 36장 나와 있어서 네. 일단 A사원의 능력이 나왔어요. 맞나요? 네. A사원이 먼저 그리고 B사원이 이어서 60장의 문장을 옮기는데 5시간이 걸렸다. 근데 B사원은 36장을 옮겼다는 소리는 A가 24장을 옮겼고 B가 36장을 옮겨서 총 60장을 옮겼다는 소리잖아요. 합쳐서 5시간 걸렸대요. 그럼 얘네들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능력을 시간화를 시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30장의 문서를 옮기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다는 소리는 2시간 30분이 여러분 150분이죠. 네. 그럼 150분이니까 150분 동안에
네, 30장을 옮겼대요. 그러면 한 장에 몇 분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네, 거꾸로 나누면 되네요, 얘는. 그죠? 한 장에 몇 분이에요? 30장 하는데 150분 걸렸대요. 그러면 한 장에 5분이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5분 퍼, 네, 한 장에 5분이에요. 이게 오히려 어찌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시간하고 능력이요. 네. 자, 5분에 한 장인데, 그러면 얘는 지금 A는 24장을 옮겼기 때문에 몇 분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곱하기 5 해주면 되죠? 네, 120분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2시간 걸렸다는 소리예요, 얘 혼자. 그럼 얘가 3시간 동안이랬구나. 그러면 3시간 동안 36장을 옮겼기 때문에 1시간당 12장을 옮겼겠네요, 라는 판단은 설죠. 네.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결과적으로 답은 나오는 문제긴 하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식화시켜도 되고 문제를 빨리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원래 보통 일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전체 일의 양을 최소 공배수 개념으로 잡고 거기에 각각 능력, 시간당 능력으로 원래 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는요. 네. 그렇게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일단은 30장하고 60장이라는 문제가 좀 걸려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는 24하고 36은 나눠질 수밖에 없고요. 자, 30장을 옮기는데 이거는 뭐 150분이 걸립니다. 요거밖에 안 되겠네요. 그럴 때 24일 때는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그럼 양변을 여러분 뭐 한 거예요? 30을 24로 바꾸려면 5분의 4를 곱한 거죠. 네. 5분의 4를 곱했으니까 얘가 24가 된 거고, 얘도 5분의 4를 곱해버리면 120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얘는 120분 걸렸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30,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얘 뭐 딴 방법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냥 꾸역꾸역 어떤 비례식으로 봐서 A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남은 시간으로 B를 생각해 보니까 3시간에 36장을 풀더라. 옮기더라. 그러니까 1시간에는 12장씩 옮기겠군요. 라고 그냥 판단하는 단순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직종별 연금 가입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혀 일단 여기는 보지 말고요. 여기부터 내용 볼게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틀린 것 고르세요 라는 소리고요. 14부터 17까지 연금 가입 인원이 꾸준히 상승한 직종은 계약직과 사업자뿐이다 그랬는데, 자, 연금 가입 현황이 나왔고요. 꾸준히 상승했대요. 꾸준히란 말은 여러분, 네, 항상 지속적으로, 매라는 말도 잘 어울려요. 매년, 매해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과 어울리는 유형인데요. 얘네들은 절대로 여러분 늘면 늘고요, 줄면 줄었지, 늘다가 살짝 이런 부분, 줄다가 살짝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용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 이렇게 됐는데 항상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틀렸어요. 이런 말들이 다 나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가능하냐면요. 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정도로 말에 약간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 여지가 없는 이런 절대적인 언어들은요. 무조건 자기 자신을 얽매여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등장하면 살짝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너는 이런 말을 네가 스스로 썼어? 그러면 한 번에 떨어지기만 해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떨어진 게 있길 바라면서 막 들어가 보는 거예요. 발레를 찾을 때. 네. 그럼 지금 얘도요, 옳지 않은 것은 했거든요. 근데 꾸준히 상승한 직종은 이거 뿐이다. 얘도 참 그렇죠, 여러분. 얘네 둘밖에 없다는 소리니까요. 계약직 볼까요? 가입 인원이에요, 여기는. 네. 가입률이 아니에요. 인원이에요. 145, 148, 190, 193. 이거는 맞아요, 계약직은. 사업자는요. 188, 225, 249, 265. 얘도 맞습니다. 근데 얘네 둘밖에 없을까요? 노동자는 일단 아니죠. 정규직도 아니죠. 전문직도 아니죠. 네. 요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얽매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문장이네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는 고개 있기만 해봐라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2014-2017년까지는 연금 가입률이 매년 가장 높은 직종은 정규직이다 그랬거든요. 가입률인데요. 가장 높은 직종. 네. 정규직이 가장 높나요? 98.3. 그렇죠. 따라올 수가 없네요. 99.3, 95.6, 90.4. 오, 여기는 꽤나 많이 쫓아가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정규직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 직종별 연금 가입률 순위는 14부터 17년까지 매년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가입률 갖고 여러분 순위를 정하래요.
여기가 1등, 2등, 네. 3등, 4등, 5등이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은요, 어차피 여기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픽하고 틀릴 때가 나오는 거는 거의 처음하고 거의 끝은요, 약간 틀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 볼 때 여기가 2, 1, 4, 5, 3이 맞나? 그거 잘 보면 되고, 여기서 그렇게 크게 뭐랄까요,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많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티격태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안 보여서 그냥 진행은 하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이죠? 전혀 변화는 없네요. 하지만 굉장히 근소해졌어요, 차이가. 혹시 중간에 한번 역전됐나 하면서 다시 보긴 할게요. 하지만 거의 안 됐을 겁니다. 네, 1등, 여기가 2등인가요? 네, 똑같죠? 그래서 천년도와 끝년도가 거의 같다 그러면 중간에 잘 안 바뀌고, 거의 천년도랑 끝년도를 봤을 때 틀려지는 게 보이면 어우 틀렸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을 때는 여러분 첫 번째 년도와 끝째 년도만 보면 대략적으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들은요, 갑자기 바뀌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좀 어려워요. 항상 그렇게 가든지 항상 이렇게 진행하든지 그렇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여러분 약간 미루어 짚어본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다 살펴봐도 돼요, 여러분. 네. 그럼 답은 여기서는 4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죠. 안 봐도. 맞나요? 2014 대비 2017년에 연간 연금 가입인원 변동수가 가장 큰 직종은 계약직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변동수예요, 여러분. 퍼센트수가 아니라. 그럼 145에서 193이면요. 플러스 48이 됐죠. 네. 여기가 더 큰 데가 있나요? 사업자가 여러분 훨씬 크죠? 더하기 80이 아니라 77인가요? 네. 그죠? 요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직이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틀렸군요. 라고 답을 4번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연금 가입률이요, 2014에서 2017년 동안의 변동 추이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네, 직종 길이. 골라보세요. 그랬거든요. 자, 증갑 추이예요. 변동 추이라고 하는데, 가입률만 볼게요. 여기는 증가했나요? 네. 다 지우고요. 네, 그러면 전문직 한번 그려볼게요. 81.6에서 85.6이니까요. 증가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증가. 정확히 반대가 되는 거. 정규직은 얘랑 봤더니 처음은 증가, 그 다음부터는 감소했어요. 네. 계약직도요, 봤더니 증가했습니다. 노동자도 여기랑 여기 감소, 증가죠. 감소, 증가. 딱 정확히 얘랑 반대죠, 여러분. 늘 때 줄었고 줄 때 늘었고 그러죠. 네. 사업자도요, 보면요, 증가네요. 네. 얘네들 세 개는 아예 같은 모양이고, 이거 두 개가 정확히 정반대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네, 정규직하고 노동자입니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네요. 답은 요렇게 4번 체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땡땡 공부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K대리는 5개 도시의 차종별 이용 차량과 주행거리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문제 꽤 지저분해요. K대리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 올바른 것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땡 7년도 조사 대상의 1일 이용 차량 대수 총합은 4,186만 6천 대이다 그랬는데, 그거 알 길이 있나요? 이거 다 더해야 돼요, 여러분? 네. 정말 싫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이런 대래요. 그러면 여기서 7년도의 개수에서 1.2배를 했을 때가 49039-200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걸로요. 그럼 얘로 나눠주면 땡 7년도에 여기 차량 대수가 나오겠죠. 오호, 그럼 얘를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네. 1.2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한 자리 더 가지고요. 4로 시작하죠. 48 하고 10이니까 0으로 가요. 그러면 4,000 몇만 대로 시작돼야 되는데 얘는 4,100만 대로 시작됩니다. 일단 여기서 틀렸어요. 맞나요? 요거 하나만 봐도 틀렸습니다. 얘가 9999일 수도 있잖아요. 해도 4,180만 대까지는 못 가요. 일단 틀렸어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일단 1번은 땡. 도시별로 이용 차량이 많은 차종일수록 주행거리는 짧으며 그랬거든요. 그럼 이용 차량이 많은 게 여러분 전부 다 보면 소형차들일 거 아니에요. 소형차들이 주행거리가 전부 다 짧나요? 3개 중에서는? 네. 3개씩 중에서는 제일 짧은 것도 맞아요. 네. 와우. 그죠? 네. 그 다음에요. 네, 2번 볼게요. 도시별로 이용 차량이 많은 차종일수록 주행거리는 짧대요. 그럼 이용 차량이 많은 거 여러분 보면요.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이런 순서가 보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1, 2, 3인데 이용 차량 많은 차종일수록 주행거리가 짧대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 2, 3등이 되는 건 맞죠? 자, 대전도요 보면요. 1등, 2등, 3등이 되는데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짧대요. 여기 보면 1등, 2등, 3등이에요. 그러니까 1, 3, 2등이 1, 2, 3등으로 돼버렸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별로 이용 차량이 많은 차종일수록,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형차, 화물차, 버스 순서대로 주행 거리가 짧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던 게 보이죠? 하나 발레가 등간이 보이네요. 2번도 날아갑니다. 각 도시에서 차종별로 이용 차량 수에 따른 순위를 부여했을 때 순위는 소형차, 화물차, 버스로 모든 도시에서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다 맞아요. 소형차, 화물차, 버스, 소형차, 화물차, 버스. 여기도 소형차, 화물차, 버스, 소형차, 화물차, 버스, 소형차, 화물차, 버스.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은요. 서울의 1일 이용 차량 대수는 5개 도시 총 이용 차량의 70% 이상이래요. 네. 그럼 지금 아까 4천만 대 정도 됐었거든요. 대충 4천만 대라고 했을 때도요. 네. 곱하기 0.7 해주면 2,800만 대보다 크냐 이거예요. 네. 그럼 2,800만 대보다 여기가 커 보이나요? 이거 더해봤자 330만 밖에 안 되고 더해봐야 1,900만 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800만보다 크냐? 아니죠. 그러니까 73% 이상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땡 7년도 소형차 이용 차량 대수는 서울특별시가 대전광역시의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자, 소형차 이용 차량 대수인데 여기랑 대전이었나요? 네. 대전의 5배 이상이다 했는데 330만에 여러분 5배면 1,650만은 넘어야 돼요. 1,650만은 안 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3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K대리는 추가로 도로의 수요를 알기 위해서 8년도에 도시별 이용 차량 대수를 계산하였다. 8년도에 버스 대수가 2번째로 많은 도시와 3번째로 많은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그랬거든요. 단 도시별 이용 차량 대수 증가율과 버스 대수 증가율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어요. 각각 서울은 20%, 대전 10%, 대구 30%, 부산 15%, 광주는 20%가 늘었다라는 소리고요. 어디가요? 지금 뭐 각각 다 늘었대요. 그러면 버스. 지금 버스만 따지고 있죠. 버스가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서울인 것 같은데 100만 대, 34만 대, 15만 대, 45만 대, 37만 대. 여기서 여러분 암만 이런 게 퍼센트가 높아졌다고 해도 100만 대를 쫓아올 수나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제껴놨다는 소리예요. 서울은 이미 1등이네. 그러니까 2등, 3등 관한 소리구나. 2등, 3등인데 여러분 대구 같은 경우는 암만 30%가 올랐다고 해도 45만 쫓아올라요? 37만 쫓아가나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대구도 볼 거 없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그죠? 대구랑 서울은 볼 거 없어요. 부산, 광주, 대전 중에서 어디가 1등일 것 같니? 요거고요. 부산에는 몇 퍼센트를 할 거죠? 15%를 할 겁니다. 그러면 4, 5, 8, 7, 3, 4 중에서요. 네. 1.15배를 하겠죠? 15% 증가한 거고, 광주 같은 경우는 25%가 증가했는데요. 376, 828 곱하기 1.25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가 약간 비슷한데, 346, 493에서 대전은 1.1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값에서 이 값이 여러분 얼마 정도 차이 나요? 8만 정도 차이 나잖아요. 한 8만 정도 차이 나는 거에서 10%긴 해요. 10% 차이가 나긴 해도 1.25배를 해도 얘를 쫓아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여기다 1.15배를 안 한다고 해도요. 여기다 1.25배를 했어요. 그러면 4분의 1을 더해주게 된 거거든요. 네,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더하기 0.25니까 곱하기 된 거예요. 이 값은 결국은 이거고요. 그럼 원래 있던 값에서 4분의 1을 더 더한 겁니다. 이거 4분의 1 하면 한 9만 정도 나와요. 그러면 원래 있던 녀석에서 한 9만 정도 더해지니까 한 4만, 46만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라고 그냥 예상할 수 있어요. 46에서 47만 정도 사이요. 하지만 그래 봐도 얘가 그대로 있진 않고 여러분 15%나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얘도 4만 5천 원 늘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거의 50만이 넘어갈 녀석일 겁니다. 거의 50만을 상회하는 녀석이고 얘는 기껏 해봐야 40만 대 후반 정도 될 거나 말거나 네, 그 정도 되지도 않겠지만요. 40만 대 중후반은 될 것 같아요. 중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녀석하고 지금 비교하세요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얘가 2등일 거고 얘가 여러분 3등일 거고 얘랑은 볼 것도 없는 게 얘도 얘한테 이겼죠. 1.25도 1.1한테 이기죠. 볼 거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등은 부산, 3등은 광주예요 라고 나오는 게 답이고, 네. 부산하고 광주가 나온 게 지금 이거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2등이 누구냐? 당연히 부산이죠 라고 잡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4번으로 나오고요. 웬만하면 계산 안 하고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어림산입니다. 어림산. 그게 빨라야 문제를 빨리 풀죠. 그래서 아까 같은 이런 대전하고 광주의 비교는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죠? 346, 493하고 376, 828에 곱해지는 게 여긴 1.25고 여긴 곱해지는 게 1.1이라면 상대적으로 얘한테 얘가 이겼죠? 얘랑 얘도 이겼죠? 이긴 녀석들 두 개 곱한 거니까 당연히 얘가 얘를 이겼죠? 이 판단은 당연히 설 거고 요 계산은 여러분 대략적으로 4분의 1 정도를 더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4분의 1이면 한 94,000 정도 나오겠네. 94,000 정도를 더해줬다고 가정하면 40 얼마죠? 40 한 7만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끝 하는 문제고 여기에 1.15배를 해주면 15%가 늘었잖아요. 그럼 458734에서 10%는 45,873이거든요. 이게 10%예요. 거기에 5%를 더 더할 거니까 이거의 반인 22,900 정도를 또 더할 겁니다. 5%. 67,000 정도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50만 원 훌쩍 넘어가겠구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산 안 해도 대략적으로 50만 원 넘겠는데 라고 생각된다면 40만 원에서 허덕이는 애랑 50만이랑 내 애랑은 비교할 건 없죠. 그래서 부산이 2등, 광주가 3등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자료보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그랬는데요. 다음 제시된 자료에 대해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평년 기온은 최근 20년 동안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평년 기온은 최근 20년인가요? 네, 계산해보면 30년 아닌가요 이거? 그죠? 81년부터 10년이면 30년이에요 여러분. 그 최근도 아니고요. 이거 틀렸죠 여러분. 네. 2015년 기온을 기준으로 할 때 15년 기준으로 할 때 4계절 중 평년 기온보다 기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계절은 여름이다. 평년보다 가장 많이 상승한 13.1이면 0.6도가 상승했고요. 네, 잘못했군요. 11.7에서 13.1이군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1.4. 네, 여름은 0이 늘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상승한 계절은 여름이다. 일단 이것 때문에 틀렸죠. 누가 많고 적고 따질 필요 없어요. 일단 얘는 아니에요. 2017년 기준으로요. 최근 5년 중 여름이 가장 더웠던 해는 2014년이고 2014년도가 여름이 가장 더웠나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겨울 기온도 가장 높았다. 겨울 기온도 이게 가장 높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니니까 일단 틀린 겁니다. 12년의 겨울 기온은 2011년 12월과 12년의 겨울 기온은 여기 나오네요. 2011년 12월과 2012년 1, 2월의 평균 기온이다 그랬는데 계절 구분은 당해 12월과 다음해 1, 2월이니까요. 12년도에 12월과 13년도에 1, 2월이에요. 근데 여기 13년도라는 개념은 안 나왔죠? 네,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017년 연평균 기온은 최근 10년 평균 기온보다 0.6도씨가 높아졌다 그랬는데 최근 10년보다 0.6도씨가 높아졌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5번. 다음 문제요. 2009에서 2017년 사이 계절별 기온이 가장 낮은 해를 바르게 나열해서 했거든요. 9년도, 9에서 17년도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봄에서 가장 낮았던 데를 찾아보래요. 그러면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기만 보고 판단해야죠. 11년 아니면 12년이 답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11년이나 12년 중에 낮은 거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봄이 낮네요, 여기가. 그죠? 11년 쪽으로. 그럼 요거 3개에서. 여름엔요, 2010년하고 2015년만 보면 되죠? 네. 그럼 2010년하고 2015년에서 여름을 보는 거예요. 23.6과 23.3이죠. 어디가 더 낮죠, 여러분? 2010년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쪽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을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가을에서도 12, 13년 중에서 어디가 더 낮니? 14년이 더 낮죠? 그래서 13에 해당하는 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다 볼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낮은데 어디야? 가장 낮은데 어디야? 물론 그것도 되지만요. 이런 상태에서는 보기에서 판단하는 걸로만 빨리빨리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다음 자료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표 나왔고요. 제시된 자료의 조사기간 중 부품 소재 내수 규모가 가장 작은 해와 큰 해를 순서로 나열하세요 그랬잖아요. 지금 상태 보니까 11년, 16년, 17년 중에 하나인데 내수라는 거는 뭐래요? 생산해서 빼기 수출하고 수입을 더하래요. 이거 조금 해석을 이렇게 바꿀게요. 생산해서 빼기를 하고 가로를 쓸 겁니다. 수출에서는 항상 수입을 빼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편해져요. 큰 수 작은 수를 빼는 걸로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수출이 위에 거고 수입이 밑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녀석을 생산해서 빼겠다. 그게 내수란다. 이런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2011년도 한번 볼까요? 2011년도는, 네, 뭐 내수가 나와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490일이 제일 낮아 보이는데 여기가 얼마일까요? 요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냥 다 구해볼게요, 그러면. 13하고 14하고 17만 구해볼 거예요. 두 개 빼면 여러분 얼마죠? 280에서 176이니까 104가 남죠? 그러면 658에서 104를 빼면 되는 겁니다. 수치에서 수입 뺀 게 104니까요. 104를 빼버리면 554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 두 개는요, 두 개를 빼버리면 115가 나와서 115를 빼기 때문에 545가 나올 거예요. 여긴 두 개를 빼면요, 130이 아니라 122가 나와서 122를 빼니까 53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작은 해는 어디입니까? 2011년도고요. 가장 큰 해는 어디입니까? 2013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제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조사기간 중 부품 소재 생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해는 2012년도이다 그랬는데요. 생산 규모가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해를 구하래요. 2012년도래요. 여기서 여긴 여러분 한 60 정도 늘었어요. 60 정도. 58 정도 늘었긴 했는데. 그만큼 는 해가 있어요? 네. 없어요. 줄고, 여긴 20 정도 늘었고요. 그러면 분모도 제일 작고 는 양도 제일 많잖아요. 584에서, 네. 흔히 말하는 58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데는 10% 가까이 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가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는. 조사기간 중 2015년 부품 소재의 생산 수출 수익 규모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2015년도에는요. 생산 하락했죠. 네. 그 다음에 수출 하락, 수입도 하락했어요. 다 하락했다 맞는 말. 부품 소재 생산 규모는 2012년부터 600조 원을 상회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여러분 600조 원이 맞는 말인가요? 네. 언제부터요? 2012년부터는 600조 원을 상회한다. 맞습니다. 조사기간 중 부품 소재 무역 수지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17년도이다. 무역 수지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수출 수입을 뺀 요 차이를 의미한대요. 여기서 120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120보다 더 큰 데가 있었나요? 여기는 112고요. 115고 없었죠. 그러니까 2017년도가 맞아요, 이것도. 조사기간 중 부품 소재 무역 수지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랬는데 무역 수지 이 값이 꾸준히 증가했나요? 여기 세 개만 봐도 여러분 늘었다가 줄어들었잖아요. 꾸준히라는 말은 무조건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자기 스스로를 또 얽매면서 띵 하고 틀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답이 그래서 5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다음은 우리나라 특정 시점의 주택가격지수 변동률을 나타낸 자료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주택 유형별 매매와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순위가 같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랬는데요. 자, 일단 여기 주택 유형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 지역별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보란 소리고요.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와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한마디로 얘랑 얘를 보란 소리죠. 네. 이 순위가 같은 지역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요. 이걸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주택 종합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여기서 1, 2, 3, 4, 5 등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주택 유형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등수를 지금 구했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등수별로, 자, 전국 같은 경우는 여기가 1등, 2등, 3등, 4등이었다는 소리고, 여기서는요, 여기가 1등, 2등, 3등, 3등이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하고 같느냐, 요거 따지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네. 만약에 요런 걸로 따졌으면 여러분 서울이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제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주택 유형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주택 유형별 등위, 수도권에서 주택 유형별 등위, 이런 걸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등, 2등, 2등, 4등이죠. 요렇게. 네. 그럼 순서로 되어 있나요? 여기가 1등, 2등, 2등, 4등이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지방은요. 네, 여기가 1등, 2등, 3등, 4등이죠. 여기는요, 1등, 2등, 3등, 4등입니다. 2, 4, 3, 1, 2, 4, 3, 1, 여기가 똑같네요.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여러분 지방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다 등수를 각각 매겨보면서 위아래로 판단하세요. 이렇게 나온 문제고요.
이렇게 가로로 보게 되면 여러분 문제 자체가 조금 헷갈려질 수 있어요. 네, 세로로 보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중 2016년 11월과 2017년 11월에 그랬잖아요. 그럼 딱 이거 두 개잖아요. 이거 두 개. 네. 지역별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의 변동률 증감 추이가 같지 않은 지역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네. 그러면 증감 추이가 같지 않은 지역을 고르세요 그랬는데, 자, 전국 같은 경우는 증가했죠? 여기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보면 여러분 감소했어요. 맞나요? 네.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보면 증가했고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보면 감소.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보면 증가.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보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여기는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보면 감소고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보면 감소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봐도 감소,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봐도 감소,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봐도 다 감소해요. 알겠네요? 네, 다 감소인데 저기는 두 개는 아무튼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같지 않은 거, 증가한 저기겠구나. 수도권하고 서울이 나오겠네요.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5번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